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세기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커피와 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이 거래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자연재해라든지 이 곡물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상품의 가격이 들쑥날쑥했던 겁니다. 그래서 폭등과 폭락을 연속하면서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에 농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도매 거래를 하는 상인들도 상품의 큰 가격 변동이 리스크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상인도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인이 내년에 흉년이 들어 옥수수 값이 폭등해서 옥수수를 못 구매하면 어떻게 하지? 우측에 있는 생산자, 농민은 내년에 풍년이 되어 옥수수 값을 제값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급변하는 가격 변동이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고민 끝에 서로 이득을 조금은 포기하고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면 서로 나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둘은 특정한 날짜에 상품의 수량과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익이 때로는 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거래를 미래에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생산자와 구매자는 결국 특정 계약 조건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것이 선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의 상인이 2021년 10월 30일에 옥수수 1톤을 1억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옥수수 값이 폭등할 경우에 계약된 특정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반대로 옥수수 값이 폭락할 경우에는 농민은 폭락한 옥수수의 값을 특정 가격에 고정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선물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불가피한 리스크, 즉 상품 가격의 폭등과 폭락 시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보험 상품이었던 것이죠. 영어로는 이러한 보험을 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담보가 있어야 약속을 이행하는데 강제력이 생기게 되는데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계약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 1억 원어치를 내년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서로 이러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계약금, 즉 증거금 1억 원의 10%가 되는 1,000만 원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증거금은 꼭 10분의 1은 아니고 상품마다 각자 정해진 증거금이 증권사 혹은 선물거래소에서 변동성에 맞춰서 증거금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서로 선물 계약을 통해서 만기일에 상품을 사기로 한 상인이 나타나지 않고 계약금만 먹고 날라버리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자, 그러면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떼이고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1대1 직거래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자인 거래소에서 특정한 규격에 맞추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거래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1대1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듯이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약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물거래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CBOT 말고도 시카고 상업거래소라는 CME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수, 통화, 금속,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선물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의 이제 유래를 알아봤고, 선물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선물이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물 거래를 왜 할까? 자,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물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자, 여기 현물인 삼성전자 주식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일 때 1억 원을 매수해서 이 주식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빠졌다고 보면 1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의 10% 손실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1억 원을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 선물 5만 원에 100계약을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계약의 평가금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10% 하락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물인 주식은 10% 손실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손실이 나는 거고, 반면에 삼성전자 선물 100계약 매도는 10% 수익이 되니까 5천만 원에 10%, 즉 플러스 50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과 플러스 500만 원을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500만 원만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보험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물에 대한 해지를 활용하는 것은 자금 규모가 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지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이러한 해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좀 더 많이 쓰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물이 만들어진 배경은 현물에 대한 해칭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칭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성 상품으로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인 거죠. 크루드 오일 선물 1계약을 60달러의 매수 포지션으로 보유했을 때 이 크루드 오일이 시간이 지나서 61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달러 상승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선물에 대한 거래의 대부분의 목적 자체가 해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차익 거래를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선물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 10달러의 매수 포지션을 보유했을 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계약 단위 해서 빨간색으로 네모칸이 쳐져 있고 1000배럴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0배럴. 우리가 선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오일 1000배럴을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증거금이 2000달러가 있으면은 이 1000배럴을 거래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펼쳐서 보면은 계약 규모가 1000배럴을 곱하기 10달러에 매수를 했으니까 10,000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의 계약을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증거금 2000달러만 있으면은 이 10,000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의 상품을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000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큰 돈을 굴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5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5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5억짜리 아파트에서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간 거는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5억 원어치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차익을 남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주식과 같이 내가 투입한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트레이딩 실력과 자금 규모를 생각을 해서 적절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쌍방향 거래,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선물은 단방향 거래뿐만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특정 상품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매도하고 되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상방 추세로 진입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방 추세로 추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셋째, 만기가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빨간색 네모칸으로 최초 통보일과 최종 거래일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죠. 그래서 이 상품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까지만 거래를 하고 최종 거래일이 되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라는 종목이 최종 거래일을 넘어서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면 크루드 오일 매수 포지션에 대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오일 1000배럴에 대해서 내가 실물, 그 크루드 오일 실물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배럴에 해당되는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내가 실제 그 실물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이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유와 관련된 그 실제로 그 실물을 받아야 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개인이 그 실물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알아서 최종 거래일 혹은 최초 통보일에 마지막 거래를 하게끔 하고 실물을 인수하지 않도록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을 내가 최종 통보일까지 가지고 있기 전에 미리 증권사에서 문자가 되었든 뭐 카톡을 통해서든 알림이 계속 오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포지션이 청산되오니 해당 시간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강제 청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장기 거래를 하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도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주일 이내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스윙 트레이딩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대부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선물의 유래는 수요자, 공급자에게 리스크 해지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선물을 투자하는 이유는 현물에 대한 해칭, 그리고 차익 매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의 특징, 첫 번째로서 증거금을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적은 돈으로 큰 수익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안 배우고 하면 깡통 찬다. 매수 매도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 세 번째, 만기가 있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대체로 스윙, 데이 트레이딩 등 단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7강 해외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